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두 분과 동생을 같은 날에 떠나보는 팔자가 센 30대 여성이랍니다. 저는 원래 부모님과 남동생이 밑에 하나 있었어요. 제 나이 26살에 눈이 정말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저는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 가족 행사가 있어서 할머니네 집에 다녀오던 가족들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무슨 일 있겠어?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몇 시에 도착해 그럼? 길 많이 막혀? 아유, 말도 마라. 그냥 도로가 아주 주차장이다. 도착은 앞으로 2시간 남았는데 계속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모르겠어, 확실히. 엄마, 길 너무 미끄럽고 힘드니까 무리해서 오지 말고 아빠랑 수연이랑 근처 숙박업소 내가 잡아줄 테니까 하루 쉬고 내일 와. 뭘 그래, 돈 아깝게. 얼른 가볼게. 늦으면 저녁 먼저 먹고 있어, 수민아. 응, 알겠어. 조심히 와, 조심히. 3시간이 지나고 전화를 아빠, 엄마, 동생에게 돌려가면서 했지만 아무도 받지를 않길래 뭔가 불안하고 불길했어요. 그리고 뉴스 속보가 나왔죠. 우리 가족이 지나쳐야 하는 터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순간 정말 아니겠지, 아니겠지를 반복하며 그쪽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전화를 해봤고 어디 병원 쪽으로 부상자와 사망자들이 옮겨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곧장 출발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맞다면 제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길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몇 군데의 병원을 돌던 중 저희 가족을 발견했어요. 엄마와 동생은 현장에서 사망을 한 상황이었고 아빠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했지만 야속하게도 제 가족 전부를 한날 한시에 그렇게 모두 데려가 버렸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저때 연애 중이었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 곁을 밤새 며칠이고 지켜줬어요. 저희 가족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시려고 와주신 많은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께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다 해줬고 솔직히 가족을 한 번에 떠나보내고 꽤 오랜 시간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하다 겨우 남편 덕분에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저희 연애에도 결실을 맺어야겠다 싶을 때쯤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수민이랑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허락도 받을 겸 왔어요. 나는 근데 수민이 너가 좀 찝찝하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팔자가 얼마나 세면 가족을 한꺼번에 보내냐. 우리 진훈이한테도 피해줄까봐 찝찝하긴 하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수민이 상처받게. 팔자 세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이지. 이거사 모르면 가만히 있어. 팔자 센 여자들이 서방도 잡아먹는 말이 있어. 그래도 저 부모도 없는 애를 반대하자니 또 내 마음에 걸리니. 아휴, 아무튼 알겠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고 탐탁지 않으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어머님. 그래, 뭐 그래라. 남편과 연애를 하던 도중에 부모님과 동생을 떠나보내고 세상에 가족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걸 시모도 잘 알고 계셨지만 아무래도 부모도 없는 저에게 아들을 주기는 아까우셨겠죠. 서운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그 마음을 채워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뜻이 맞아서 전원주택을 결혼 허락과 동시에 짓고 있었고 날짜가 맞지 않아서 식을 먼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식부터 올리고 저는 제 집에서 남편은 시댁에서 우선 살다 합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댁의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맛있는 저녁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작은 선물 좀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뭐냐? 스카프? 정성 고맙다만 나는 명품 브랜드 스카프 아니면 안 쓴다. 미안해서 어쩌니? 영수증 안 버렸으면 얼른 환불해라. 그리고 이 양반은 목도리도 명품 아니면 안 쓴다, 우리는. 어쩌니? 제가 몰랐네요. 환불하고 다시 새로 사올게요.
응, 그래. 나는 몇 개 찜해둔 게 있으니까 그거 알려주면 그걸로 사와라. 앞으로는 서로 번거롭지 않게 뭐 사주려거든 그냥 현금으로 줘라. 그게 편하지 않겠니, 서로? 아, 네, 알겠습니다. 기껏 고심 끝에 선물을 사갖고 싸구려를 산 것도 아닌데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와 목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짜를 받게 되었죠. 대놓고 선물 말고 현금으로 달라는 말에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원래 밥은 집밥이 최곤데 애미가 없으니 뭘 얻어먹고 살았겠냐. 많이 먹어라. 그쵸? 앞으로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집밥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 수민이 너 여우니? 은근슬쩍 시애미한테 밥상 차리라고 떠넘기는 거야? 네?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유, 됐다 됐어. 긴 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자꾸 까먹네. 응?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긴 말을 하지 말라니 뭔 말이야, 엄마? 에이, 이 옆에 내가 조용히 밥 좀 먹자, 밥 좀. 당신 혼자 알고 있으면 될 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라, 아주. 대체 누가 저랑 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뭔가 말실수를 하듯 시모는 당황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어쩔 거야 라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길래 솔직히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짐한 듯 시모가 입을 열더군요. 아니, 내가 용한국 가서 사주를 보고 왔는데 수민이 너 팔자가 센 거 맞더라. 남편도 잡아먹을 거라고. 안 그래도 이부적을 어떻게 전해줄까 했는데 이거는 네 베개에 넣어두고 이거는 진원이가 쓰는 베개에 넣어두고 최대한 너랑 나랑은 부딪히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서운해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내 아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데 애미가 돼서 모른 채 하고 넘길 수는 없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한나라 씨에 그렇게 온 가족을 떠나보내고 아직도 떠올리기만 하면 너무 아픈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모한테 벌어진 고아도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반대로 진원 씨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희 엄마가 진원 씨한테 어머님처럼 대하면 어머님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위에서 눈도 못 감으실까봐 너무 속상해요. 그냥 저만 욕하세요. 예, 어디서 불가하게 그런 소리를 해? 너랑 친언니가 같냐? 여기 부모가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어디서 까불어 까불기를. 저도 저희 부모님 귀한 자식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을 잃은 게 제 잘못도 아니고 가장 아픈 상처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시모한테 정이 뚝 떨어지면서 제가 왜 바보같이 참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맞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저 김수미는 김수미인 게 변함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강하게 말했죠. 그렇게 전쟁 갔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할 말이 있으니 앉아보라는 시모 말에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원아, 너네 집 이제 2주면 입주하는 거지? 응, 딱 14일 뒤에 입주하는 날이야. 그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수민이 너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둘 다 맞벌이 하면서 집에 신경 쓸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너네 집 짓는 게 규모가 상당하더만. 그리고 부모가 근처에 있는 게 좋지. 그래서 말인데 1층은 우리가 쓰고 2, 3층은 너네가 써라. 수민이 어떠니? 네? 합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그건 진원 씨랑 상의를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응? 난 좋은데. 당신도 집에서 일하면서 집안일하고 이럴 시간도 없을 건데 엄마 계시면 엄마가 다 도와줄 거 아냐? 또 엄마 밥도 매일 먹을 수 있고 난 좋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부모님 일찍 여의고 너가 뭘 배운 게 있겠어. 사람이 밥은 늘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 되는데 토달지 말고 그렇게 해. 우리도 그 날짜에 이사 준비할 거니까 알겠니? 이미 저 세 식구는 저 빼고 꿍짝꿍을 다 해둔 상황이라 제가 말한 들 의미가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따로 얘기를 해봤지만 뭐 어떠냐는 식이고 대화가 도무지 통하질 않았고 그렇게 너무 불편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집에서 일을 하지만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옛날 분이신 시부모님들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저희 침실 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어버리시더니 일어나라고 저를 막 흔드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침실에서 자는 거니까 너무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며느리 아들 침실을 저렇게 들어오지 싶었습니다. 얘 해가 중천에 떴다. 언제 일어나라고 이래? 나이가 몇인데 내가 들어와서 너를 깨워줘야겠니? 아유, 못 산다, 못 살아.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아니, 너는 지금 나시를 입고 자는 거야?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아이고, 망측해라, 망측해.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5시에 잤고, 지금 9시예요. 그리고 저희 방에 들어오실 때는 노크를 해주셔야죠. 여기는 저랑 진호 씨 공간인데, 저 안 깨우셔도 괜찮아요. 처음에 합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처음 합가를 하는 대신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일 특성상 밤낮이 바뀐 편이니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도 같이 못 먹을 것 같다고 제가 알아서 차려 먹고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 시부모님 아침 점심상도 못 차려드린다고 대신 저녁상은 늘 제가 차려서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이 부분을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2, 3층은 저희 공간, 그러니까 침실은 특히나 저희 공간이니 꼭 노크를 해주시라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하니 꼭 해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청소도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빨래도 알아서 하겠다고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 집 살림이 합쳐지는 거라 1층에도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 저희 층에도 세탁기 건조기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고 살다 식사를 하거나 할 때만 1층에 모이기로 얘기를 다 해둔 상황인데 단 한 번을 지키지 않으니 시모는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든 해 뜨고 자든 뭘 하든 8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 남들 일할 시간에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주의였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어떻게 아침상을 한 번 안 차리냐. 예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상황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오전 타임에 식사와 청소까지 3층의 집안 살림을 제가 다 해야만 했죠.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돈 아깝게 개념 없는 그런 생각을 하냐는 시모의 말에 부르지도 못했고 본인은 허리가 아프네, 힘이 없네, 관절이 아프네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저를 부려먹었고 덕분에 저는 일이 더 밀려서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자고 집안일과 일을 동시에 해야 했어요. 아,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미칠 것 같아. 내가 청소를 해도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다시 이러고만 계시고 나 일해야 한다고 해도 어디 CM이 말을 거역하냐고 역정만 내시고 일도 집안일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정말 너무 힘들어 여보. 이렇게는 못 살아 나.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우리네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 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면서. 당신 장모님이 완전 공주처럼 키우셨나 본데 내가 봤을 때 여느 평범한 유부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해? 당신이 단 하루라도 나처럼 살아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상 거하게 차려내고 1층부터 3층까지 구석구석 청소기에 걸레질에 그뿐이야? 곳곳에 먼지털이까지 매일 해대고 있고 빨래, 환기에 식물은 또 얼마나 많아? 식물도 먼지에 매일 닦아주고 마당 관리에 죽을 것 같다고. 저렇게 하고 나면 또 점심이라고 밥 차리래. 그럼 반나절이 가. 겨우 일 좀 하려고 앉으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미친다고. 정말 그러다 저녁 오고 당신 오고 밥 먹이고 정리 싹 하고 겨우 앉아서 일하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당신이 너무 요령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진원, 너 진짜 말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당신이 너무 요령이 없어. 막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도무지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붙들고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싶었죠. 매일을 저렇게 살다 보니 업무에 지장도 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시부모와 남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하루 온종일 집안일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자꾸 미뤄지고 새벽까지 하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아요. 건강에도 해롭고 이렇게 더 이상은 못해요. 어머님은 허리도 관절도 다 아프다고 하셨으니 가사일 도와주시는 이모님 오실 거예요. 주 3일 쉬고 오셔서 봐주실 거예요. 예, 돈이 넘쳐나니 너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돈 아까워 죽겠죠. 그 돈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근데요, 어머니, 제 병원비가 더 나가요. 골병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님도 청소며 가사일 그렇게 안 하면서 제가 다 하니까 별의별 거 다 시키시잖아요. 그것도 매일같이 그러니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매일같이 청결하고 깨끗한 집으로 유지해 둘게요. 그 돈을 그럼 나를 줘라. 내가 청소랑 할 테니까. 아깝게 정말. 아니에요. 이모님 오실 테니 어머님도 편하게 계세요. 신모에게 통보를 하고 이모님을 모셨지만 그게 탐탁지 않으셨던 시모는 오늘 이모님들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고 태클을 걸어 결국 반나절 하루 만에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고 결국 업체에도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부를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집에 늘 저 혼자인 기분, 저들의 가정부이기 위해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극도의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고 심지어 1층에 게스트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본인이 그걸 원할 때 빼고는 거기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은 결혼 전 남편네 가족들이 살던 대로 살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왔고 남편 욕정 채워주는 기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가족들 기일이 왔고 크게까지는 아니어도 작게 늘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역시 손수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너는 정말 이런 걸 꼭 해야겠니? 난 너무 찝찝하다. 불결해서 하기 싫은데 그러면 너희는 2층에서 상 피고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 뭐가 찝찝하고 불길하신데요? 도와달라 한 적 없고 저 혼자 손수 차리고 있는데 저 같으면 안쓰러워서 같이 해주는 신용이라도 하겠네요. 너 요즘 왜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그래? 자꾸 기어오르네 이게. 저희 가족 오는 날 언성 높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참견 말아주세요. 진짜 서럽고 열받지만 2층을 몇 번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2층 거실에 저희 가족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분명 제사라고 말을 했는데 오랜만에 지인이 근처에 왔다며 술을 마시고 들어오겠다는 남편. 당신 언제 오려고? 오늘 우리 가족 기일인 거 며칠 전부터 말해줬잖아. 아, 나도 알아. 상 내버려둬. 내가 가서 인사할 테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기만 하면 되지.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다. 너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정말 내가 니네 집 종이야? 식모야? 도저히 이렇게는 너랑 못 살겠다. 왜 이래 또? 아무튼 끊어. 저는 지네 부모한테 최대한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데 본인은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는 걸 보고 이런 놈이랑 제가 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너무 열심히 사셔서 저에게 남겨준 유산도 제가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정도였고 서울에 20평대 작은 아파트 한 채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 돈이 너무 아깝고 눈물이 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랬던 건데 이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면서 원래 우리 가족들끼리 노후에 함께 집 짓고 살자고 했던 곳이 떠올라 그쪽에 집을 짓고 시공이 완료되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의 아파트는 세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선 더 이상 저렇게 가정부처럼 식모처럼 살지 않기로 했고 고개 딱 쳐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 수민아, 오늘 저녁은 꽃게탕 좀 먹게. 장 좀 봐와라. 어머님이 사오세요. 저 일해야 해서 시간 없어요. 그리고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해서 드세요. 꽃게탕. 뭐?
저게 근데 싸가지 없이. 싸가지도 없고 꽃게도 없고 밥할 시간도 없으니까 백수인 어머님이 하세요. 남는 게 시간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속을 박박 긁어버렸습니다. 예, 마당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어. 저걸 좀 싹 정리해라. 어머니, 저기 저 기계 보이시죠? 저걸로 잡초 정리하면 되니까 직접 하세요. 보기 싫으면 하시죠. 전 바빠서 일해야 해요. 그러게 사람 쓴다고 할 때 가만히 좀 계시지. 복을 발로 차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2층 올라오는 계단에 문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잠금이 되는 걸로 굳이 사비를 들여서 말이죠. 비밀번호로 열고 닫을 수 있었는데 남편에게도 굳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100% 본인 엄마한테 나불거릴 게 뻔했으니까요. 저렇게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하고 저는 11시에서 12시에 기상해서 씻고 밥 먹고 일하다 저녁을 먹고 그렇게 같이 사는 집이지만 늘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폭발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부부이긴 해?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고 그래야지.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거부해? 나를? 짐승만 못한 새끼. 너는 지금 네 욕정 못 푸니까 나한테 이제 와서 화가 나니? 애초에 니네 부모 옆에 딱 붙어서 네 마누라 나 몰라라 한 거 너였어. 그러니 날 원망하지 말고 지난날의 너를 원망해야지. 참. 그리고 도저히 당신이랑은 몸 스치는 것조차도 싫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마. 너 그거 이혼 사유야. 알지? 알고 하는 말이지? 이혼 사유는 이미 네가 만들어줬고 지독한 시집살이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려고 해. 이 집은 팔 거야. 우리 서류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자. 진호나, 너도 나도 이렇게 그만 살자. 이혼한다는 소식에 시모는 방방 뛰면서 부모도 없는 게 남편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곱게 늙으시라고요. 다 늙어서 추태를 부리세요? 정말 보기 추하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셨는데 어떡해요? 친구분들한테 그 좋아하는 자랑지 못해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발로 힘껏 차서 내보내셨으니 앞으로 삶이 부디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동시에 재산 정리도 했고 지었던 전원주택은 제게 소유권이 있어서 사실 시댁과 남편은 빈몸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집이랑 저랑 본인 아들 믿고 돈도 아주 흥청망청 써서 전셋집 하나를 구하지를 못하는 신세라 13평의 월세집 하나를 구해서 산다고 해요. 매일같이 네가 잘못했네 못했네 하면서 저 다시 데려오라고 붙잡으라고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시댁 식구와 남편이 배 아프길 바래서 유상과 아파트의 정체를 밝혔었는데 정말 배 아파 죽으려고 하네요. 저는 저희 가족이 노후에는 꼭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지역의 그곳에 저희 엄마가 꿈꾸시던 집을 지었고 비록 가족들은 없지만 함께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